여러분, 자유주의는 늘 자유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가 가장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유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자유에 맡겨봤더니 결국 강한 자만 남더라. 이런 체감이 퍼지면 자유주의는 순식간에 기득권의 언어로 오해받기 시작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가 등장합니다. 듀이는 교육 분야에서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압도적 존재였지만 정치 경제 담론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1935년에 펴낸 Liberalism and Social Action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수정 자본주의자, 또 누군가에게는 좌파로 비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듀이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국가가 더 개입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질문은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자유주의가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언제인가? 듀이는 자유주의가 진보로 태어났음을 강조하며 시대의 모순을 외면한 채 제도와 관습 뒤에 숨으면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배반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공황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정부가 실업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하던 시기 이전이라 수치가 여러 추정으로 존재하지만 1933년 초 실업자가 약 135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정부와 완전한 자유방임이 더는 사회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절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번졌고 듀이는 그 균열 위에 개혁적 자유주의라는 다리를 놓으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입니다. 듀이는 국가가 지도력을 발휘하되 그 역할은 빈곤 같은 치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같은 토대가 무너진 사회에서 자유는 공허해지기 때문이죠. 동시에 과잉복지가 개인의 자립을 해치고 시민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을 마비시킬 위험도 경고합니다. 국가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아버지형 통치가 오히려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이 대목은 흔히 복지국가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복지국가가 꼭 한 진영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점은 역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예컨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에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의 과제로 끌어올린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쟁 중 연립내각 하에서 작성, 발표되었고 이후 전후 영국 복지국가 논의를 사실상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칠이 이끈 내각에서도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 듀이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기득권의 방패로 만들지 않으려면 사회의 파괴적 모순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하면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선동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듀이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는 열쇠는 의외로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시민의 자질과 민주주의의 훈련이 쌓이지 않으면 제도는 언제든 감정과 구호에 휩쓸릴 수 있다고 본 거죠. 자유주의를 지키는 수호신이 교육이라는 말은 결국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역량으로 보려는 듀이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는 정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편한 규칙으로 굳어가고 있나요? 듀이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유주의는 방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단호하게 사회적 실천으로 보강될 때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